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비이모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냉장고에 대부분의 음식들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나 요즘 이렇게 덥거나 장마철이 다가올 때는 더욱더 이 음식 보관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우비이모 역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오면 대부분 그냥 다 냉장고에 넣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 왠지 오래 보관이 될 것 같고 하는 마음에서 웬만하면 다 넣고, 특히 쌀까지도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오히려 어떤 식품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안 좋고 쉽게 상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어쩌죠? 우비모는 지금 양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양파 역시 냉장 보관이 아닌 그냥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양파를요,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소실됨과 동시에 쉽게 물러지게 된다고 해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또 그나마 그 옆에 감자를 같이 보관하게 된다면 더 빨리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파는 웬만하면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파의 껍질이 제거된 상태라면 냉장 보관을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요, 각종 유황 화합물과 알리신, 셀레늄 등 탁월한 영양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슈퍼푸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마늘이 냉장 보관을 하게 될 경우 마늘 고유의 향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되고요, 곰팡이까지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파와 마찬가지로 껍질을 까지 않은 통마늘일 경우에는요,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껍질을 제거한 깐 마늘이나 빻아놓은 마늘의 경우에는요, 냉장 보관이 아닌 냉동 보관이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요즘 또 햇감자 나오는 철이어서 감자 많이 드실 텐데요. 이 감자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감자 내부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말초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독성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시키게 된다고 해요. 이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은요,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추정 물질 중 2A 등급으로 분류된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양이 생성된다고 하니까요, 감자 역시 상온에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인데요, 수박 역시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박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대부분 구입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수박을 썰지 않은 채로 수박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요, 쉽게 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려면 통째로 보관하시기보다는요, 과육 부분을 잘 손질해서 자른 후에 밀폐된 용기에 담은 후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통째로 보관하게 되면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거.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슈퍼푸드로 정평이 난 토마토 역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음식에 속하는데요.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파괴로 인해 토마토 표면이 짓눌리고 물렁해지며 풍미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큰 그릇에 담아 상온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섭취 전 한두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요,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속이 물러지고 껍질이 검게 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나나는 차가운 온도를 이겨낼 방어력이 약한 열대과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냉장 온도에서 바나나를 보관하게 될 경우 바나나의 세포벽들의 파괴와 소화효소의 소실로 인해 껍질이 검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대과일 중 하나인 파인애플과 아보카도 역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상온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실온 보관을 해주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장기간 보관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선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실온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 꿀은 완전하게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더 오래 보관할 꿀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냉동에 두었던 꿀을 드실 때는요, 해동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고 실온에서 해동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우리가 빵을 많이 사게 되면 남은 빵은 아무래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빵 역시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될 경우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퍼석퍼석해지고요. 귀퀴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빵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곰팡이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빵은 상온에 두고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부득이하게 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냉동으로 보관을 해뒀다가 먹을 때마다 하나씩 해동을 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이 초콜릿 자체가 습기와 냄새를 잘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냉장 보관하게 될 경우 냉장고에 있는 냄새를 모두 흡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초콜릿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그냥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혹시 냉장에 보관을 하셔야 될 경우라면 밀폐 용기에 꼭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우비모노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케첩이랑 마요네즈 냉장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요네즈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마요네즈의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계란 노른자, 식초, 소금, 식용유 등을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요네즈가 냉장고에 저온 상태일 경우에는 성분이 분리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성분들이 분리가 되는 것은 바로 마요네즈 변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요네즈는요, 약 10에서 30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성분이 분리되지 않고 마요네즈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햇빛이 들지 않은 서늘한 곳에서 꼭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를 압착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 올리브 오일에는요, 올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탁월한 오일인데요. 하지만 이 올리브 오일을 냉장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올리브 오일 역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은요, 산패가 되기 쉬운데요. 산소와 접촉을 하거나 열에 접촉을 하는 등 여러한 요인에 의해서 산패가 됩니다. 개봉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꼭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냉장고에 무심코 넣었던 음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정보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우비모는 곧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빠빠이.